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그래, 너가 해낼 줄 알았어. 저 잘할 수 있겠죠? 변화는 불가피해. 의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답을 찾고 싶다면 해결 중심 치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바보 같은 질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그렇게 결국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암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 중심 상담은 그 암울한 상황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해결 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은, 첫째, 우리 안에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당신의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이다. 셋째, 변화는 불가피하다. 우울이라는 것도 24시간 동안 계속 우울한 게 아니라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넷째,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다섯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이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 가정이 그럴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제에 봉착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출발! 무슨 일로 왔어, 아름아? 너무 우울해서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엄마랑 많이 다퉜어요. 엄마랑 많이 다퉜구나.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좀 괜찮아? 아니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요. 아무것도 지금 손에 안 잡혀요.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주에요. 보통 선생님이 경험하기로는 상담을 오기 전에 조금 나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혹시 아름이는 상담 오기 전에 좀 변화가 되었다거나 괜찮아진 거 있었니? 일주일 동안 엄마랑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친구랑 어쩌다 이야기했는데 친구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엄마가 그 일을 잊어버린 척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불편해요. 친구와 이야기하니 조금 마음이 풀린 것도 있는 것 같네, 아름이한텐. 아름이에게는 조금 그래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주위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해결 중심 치료의 기본 가정은 변화란 불가피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변화를 질문할 때 네, 변화가 있어요 한다면 이미 보여준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 한다면 오늘 여기 와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엄마가 모른 척 하면서 그냥 괜찮은 척 다가왔다고 했는데 아름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 어차피 소용없어요. 또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랑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화가 나요. 서로 소리 지르고 제가 방에 문 닫고 들어가야 끝이 나요. 그럼 방에서 계속 울다가 우울해져요. 혹시 그런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 아름이한테? 엄마랑 갈등 없이 잘 지냈을 때라던가? 엄마랑 데이트할 때나 뭐 사러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랑 무언가 같이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나 보네. 네. 근데 저 혼자 거실에서 TV만 보면 꼭 잔소리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부딪히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만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좀 일이 괜찮아질 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외는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과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해결 중심 상담은 어떠한 문제에도 예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예외를 찾아내게 되고 내담자가 우연적으로 했던 성공을 찾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보도록 합니다. 그럴 때 내담자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상담이 끝나고 집에 아름이가 돌아갔는데 잠을 잤어. 근데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름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 혹시 아름이는 어떤 걸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안 그러는 거?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바뀌어요. 기적은 없어요. 엄마가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아도 되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작은 변화가 있다면 제가 그냥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 기적 질문은 문제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분리하여서 해결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적 질문의 가장 좋은 흐름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점차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변화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자신의 치료 목표임을 재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기적 질문 이후에는 내담자 자신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담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질문하면서 내담자 자신이 기적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합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 그 말은 아름이가 아직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 조금 좋다는 말일 수 있겠네. 네.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이건 친구들 관계에서 필수인데 엄마는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게 친구 관계를 위해서 핸드폰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엄마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름이가 짜증났을 것 같아. 혹시 엄마와 관계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1점이라고 하고 가장 좋아졌을 때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아름이는 지금 몇 점 정도일 것 같아? 4점 정도요. 4점 정도? 혹시 이 4점이란 거는 아름이에게 좀 높은 점수일까, 낮은 점수일까? 그래도 좀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좀 높은 점수인 것 같아. 그러면 이 4점이 그래도 괜찮은 점수라고 했는데 1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 혹시 1점까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엄마가 그래도 저랑 화해하고 싶어서 잊어버린 척 하면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은 해서요. 4점 정도인 것 같아요. 친구랑 이야기해서 마음도 좀 풀렸고. 그렇구나. 아름이가 그럼 지금 4점이라고 했는데 4점에서 5점으로 올린 딱 1점만 올라간다면 혹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 아름이에게? 그래도 엄마랑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혹시 그럼 그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척도 질문은 내담자에게 문제의 우선순위, 성공 가능성, 정서적 관계,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변화를 위한 동기,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인데요. 수치를 사용하여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유용합니다. 특히나 이 질문은 자신의 마음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혹시 그럼 그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여태 노력했는데 이제 힘들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 그러면 아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꽤 많이 다투었다고 하는데. 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 때문에. 친구랑 이야기하면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아빠한테 도움을 좀 구했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또 저하고 엄마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항상 노력하셨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또 아빠도 그렇고 또 아름이가 힘들 때 좀 옆에서 항상 지지도 해주고 도와줬나 보다, 아름이한테. 네. 대처 질문은 자신과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내담자에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 질문은 새로운 힘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낸 방법,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살아남기 위해 해왔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그 자원과 방법들이 확대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적합한 내담자로는 기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모호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와 문제와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악화되거나 절망적인 경우 적합한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름이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아름이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 아빠는 엄마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할 것 같아? 네. 혹시 그 말을 아름이가 실제로 듣는다면 좀 어떨 것 같아? 사실 맞는 말이죠. 엄마가 진짜 저를 걱정 많이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말투가 항상 기분 나쁜 투여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아름이는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 엄마의 말투 때문에 더 짜증나나 본데? 네,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아빠 말고 엄마가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아름이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놀라실 것 같아? 왜? 항상 방문만 닫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대화하자고 할 것 같아요. 대화. 그러면 대화를 한다면 아름이는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말투만 조금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만약 거기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관계성 질문은 내담자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자신의 행동이나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힘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변화 가능성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엄마는 자기 주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듣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짜증만 안 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어서 엄마가 기분은 안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름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네. 혹시 그런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법을 알게 됐어요. 와, 아름이가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또 잘하는 편이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1점 올리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 선생님은. 간접적인 칭찬은 내담자의 어떤 측면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인데요. 간접적인 칭찬의 질문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내담자도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 활성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해결 지향 행동을 더욱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 악몽 질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적 질문과 비슷하게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악몽을 꾸는 것을 상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악몽 질문은 기적 질문과 유사하지만 유일하게 문제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심각하게 비관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나 해결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한번 상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 경험을 통해 역설적인 희망에 대한 의지와 내담자에게 무언가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 형성된 다음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에는 6가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답을 가져옵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습니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모를 때 물어보면 잠깐 바보가 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이 잠깐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평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일도 질문하고 답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